차갑고 습한 공기가 살을 애는 듯했다. 사방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쇠창살 너머로는 희미한 빛만이 스며들었다. 이도현은 낡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에 흐린 하늘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위험한 존재라는 낙인이 찍힌 채 이곳 정부의 비밀 시설에 갇혀 있었다.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삶. 도연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세상에 이해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위험 인물들을 격리하고 통제하는 비밀 연구시설이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이는 김현우 팀장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강직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과 숨겨진 잔혹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김현우는 도연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했고 도연을 세상에 알려진 위험한 괴물로 굳게 믿고 있었다. 도연은 매일 주사를 맞고 약물을 복용해야 했다. 그것은 그의 능력을 억제하고 그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이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그를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던 그날의 대규모 폭발 사건. 도연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이도현, 오늘 아침 식사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경비병이 쇠창살 너머로 식판을 밀어 넣으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도현은 말없이 식판을 받아들었다. 음식은 차갑고 맛이 없었지만 그는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다. 이곳에서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일상이었다. 감방 안은 고요했다. 도연은 자신의 능력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경비병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항상 평범하고 무기력한 죄수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꽃이 살아있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갈망이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사라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작은 힘으로는 거대한 정부기관과 맞설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김현우 팀장이 도연의 감방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도현, 아직도 네가 무죄라고 생각하나 넌 이미 세상의 위험한 존재로 각인되었다. 곧 내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김현우는 비열하게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도연을 조롱하고 그의 희망마저 짓밟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김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팀장님. 당신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말이죠.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김현우는 도연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진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넌 그저 내가 필요로 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는 도연에게 어떤 주사제를 들고 다가왔다. 자, 이걸 맞으면 좀 더 온순해질 거야.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두고. 주사액은 그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는 강력한 진정제였다. 도연은 저항하지 않고 주사제를 맞았다. 그의 몸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김현우를 향해 있었다. 김현우는 도연의 이런 태도에 오히려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도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김현우는 도연의 방에서 나가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네가 감히 내 계획에 방해가 될 줄이야. 곧 내 존재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대규모 폭발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의 참혹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 김연우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왜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자신에게 씌워진 위험한 존재라는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육체는 약해져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과 함께 절망감이 교차했다. 이도현은 감방 안에서 쇠약해져가는 몸을 이끌고 희미한 절망감과 싸우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주사와 약물은 그의 특별한 능력을 억누르고 그의 의지마저 꺾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 끔찍한 진실 속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야 하는지 고민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하늘 너머에 자유와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도연의 감방을 찾아왔다. 그녀는 경비병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들어온 듯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은 젊고 열정적인 기자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취재 수첩과 펜이 들려 있었다. 지은은 정부가 도연을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고 비밀리에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 내막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 경비병은 지은을 거칠게 막으려 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경비병이 소리쳤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기자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저는 진실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이도현 씨에게 씌워진 위험한 존재라는 낙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죠. 경비병은 지은의 당돌함에 당황했지만 김연우 팀장의 지시가 없이는 그녀를 함부로 내보낼 수 없었다. 그때 김연우 팀장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지은 기자,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김연우는 차갑게 말했다. 김현우 팀장님, 저는 이도현 씨의 이야기에 대해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가 정말 위험한 존재인지 아니면 어떤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은은 김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김현우는 지은의 끈질김에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도연과의 짧은 면담 시간을 허락했다. 그는 지은이 도연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게다가 도연은 약물 때문에 제대로 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지은의 방문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판단은 오만함이자 치명적인 실수였다. 지은은 도연의 감방 안으로 들어섰다. 쇠창살 너머로 도연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쇠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꽃이 살아있었다. 지은은 도연의 눈빛에서 위험한 존재라는 낙인과는 다른 어떤 고통과 억울함을 읽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도현 씨, 저는 한지은 기자입니다. 당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겨주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이 억울하다면 저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지은은 나지막이 말했다. 도연은 지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약물 때문에 말 한마디 꺼내기 힘들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지은은 도연의 상태를 보고 김현우 팀장이 그를 통제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연의 쇠약해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도연의 차가운 피부에 닿자 도연의 눈빛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지은은 도연에게 종이와 펜을 건넸다. 말하기 힘들다면 여기에 써주세요. 제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지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는 오랫동안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그의 손은 너무나 쇠약해져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지은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여 지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 했다. 그의 눈빛에서 희미한 빛이 일었고 지은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와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도연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그녀에게 주입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은은 도연의 능력에 놀랐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에게 진실을 전달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도연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날의 대규모 폭발 사건에 대한 이미지와 김현우 팀장의 비리,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진실을 지은의 머릿속에 직접 전달했다. 모든 것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지은에게는 마치 영화처럼 선명하게 느껴졌다. 김현우 팀장은 지은이 도연과 소통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경비병들에게 지은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당장 저 여자를 쫓아내 더 이상 저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해. 경비병들이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지은은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연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지은의 눈빛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지은은 경비병들에게 끌려나갔지만 그녀의 손에는 도연이 전달한 진실의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연이 보여준 이미지와 단어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김현우 팀장의 거대한 음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연이 단순한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김현우 팀장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도연의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다짐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터였다. 한지은은 이도현에게서 전달받은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했다. 대규모 폭발 사건의 배후에 김현우 팀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도연의 특별한 능력이 그에게 씌워진 누명의 원인이자 동시에 김현우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정의감을 불태웠다. 지은은 곧바로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이 지목한 대규모 폭발 사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도연의 능력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폭발을 일으켰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지은의 날카로운 눈은 곳곳에서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은 삭제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있었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다. 특히 사고 발생 직전 김현우 팀장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지만 이는 공식 보고서에서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이 김현우의 치밀한 조작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도연의 능력이 단순히 위험한 힘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응축하고 방출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현우는 이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여 폭발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도연에게 전가한 것이었다. 지은의 심층 취재가 시작되자 김현우 팀장은 즉시 그녀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비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현우는 지은을 가만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지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먼저 지은이 소속된 언론사에 익명의 투서가 날아들었다. 투서에는 지은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 인물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의 기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지은 기자, 김현우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더군. 당신이 지금 취재하는 사건은 민감한 문제야.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조직의 명예도 생각해야 해. 지은의 편집장이 그녀에게 경고했다. 편집장은 김현우의 압력에 못 이겨 지은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편집장에게 도연에게서 얻은 정보와 김현우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 설명했다. 편집장님, 이건 단순한 민감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음모입니다. 이도현 씨는 무고합니다. 김현우 팀장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이도현 씨를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편집장은 지은의 열정에 감동했지만 김현우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에게 잠시 쉬면서 조용히 조사하라는 애매한 지시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 그녀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였다. 지은은 자신의 활동이 제한되자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김현우 팀장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현우 팀장이 과거 여러 차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도연의 능력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 능력을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대규모 폭발 사건 또한 그가 도연의 능력을 테스트하려다가 벌어진 사고였으며 그는 이를 기회 삼아 도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은 영웅 행세를 했던 것이었다. 김현우는 지은의 취재가 계속되자 더욱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 그는 지은의 집을 감시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따님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딸이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는 지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지은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드린 것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김현우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도연의 억울한 상황과 김현우의 잔혹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김현우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지은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천재 해커인 박준혁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준혁은 지은의 정의감에 공감하며 그녀를 돕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현우 팀장의 개인 컴퓨터와 정부기관의 전산망에 침투하여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박준혁의 뛰어난 해킹 능력 덕분에 김현우의 모든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지은은 이도현의 능력이 단순히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연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능력 외에도 특정 주파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격으로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현우는 이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여 폭발을 일으키고 도연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었다. 도연은 지은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의 능력을 이용하여 그녀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는 감방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에너지를 방출하여 지은의 통신망을 강화시키거나 그녀의 주변에 설치된 감시장치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곤 했다. 지은은 도연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느끼며 그에게 더욱 강한 신뢰를 보냈다. 김현우는 지은의 끈질긴 추적과 도연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도연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도연의 몸에 더욱 강력한 약물을 주입하고 그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지하 심층 감옥으로 옮기려 했다. 지은은 김현우의 계획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도연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박준혁과 함께 김현우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도연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한지은은 김현우 팀장의 비열한 협박과 이도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박준혁과 함께 김현우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박준혁의 뛰어난 해킹 능력 덕분에 김현우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현우는 대규모 폭발 사건을 이용하여 특정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빼돌렸고 그 대가로 그들의 불법적인 사업을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비호해 왔다. 이 네트워크에는 정부 고위 관료들,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언론인들까지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김현우의 뒤를 봐주며 권력과 돈을 착취하고 있었다. 이도현의 특별한 능력은 이 네트워크의 음모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도연은 위험한 존재라는 낙인 뒤에 숨겨진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제거 대상이 되었다. 지은은 김현우의 숨겨진 금고에 모든 비리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김현우는 자신의 집 지하에 비밀 금고를 만들어 두고 있었고 이곳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지은은 이 금고에 침투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지은의 취재가 계속되자 김현우는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은이 다니는 언론사에 압력을 넣어 그녀를 해고시켰다. 한지은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녀는 언론인의 자질이 없다. 김현우는 언론에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지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지은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이게 김현우의 마지막 발악이겠군.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아. 지은은 박준혁과 함께 김현우의 금고에 침투할 작전 계획을 세웠다. 준혁은 김현우의 집 주변에 설치된 감시 시스템을 해킹하고 금고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했다. 그때 이도현은 감방 안에서 지은이 처한 위험을 감지했다. 약물로 인해 그의 능력은 억제되어 있었지만 지은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의 능력은 무의식적으로 발현되었다. 그는 감방 안에서 희미하게 에너지를 응축하여 김현우의 통신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김현우의 사병들이 지은의 은신처를 급습하려던 순간 그들의 통신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작전은 몇 분 지연되었다. 지은은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도연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느끼며 그에게 더욱 강한 신뢰를 보냈다. 이도현 씨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약물로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에게 큰 이점이 될 겁니다. 박준혁이 흥분해서 말했다. 민주는 지은의 상황을 감방 안에서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제어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다. 그는 에너지를 응축하여 감방의 전자기기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통신 장비를 교란시키거나 경비병들의 무선 통신을 잠시 끊는 등 지은의 작전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파괴적인 힘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지은은 박준혁과 함께 김현우의 저택에 잠입했다. 저택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중무장한 경비원들로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다. 박준혁은 외부에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지은은 은밀하게 저택 내부로 침투했다. 그녀는 김현우의 집무실 지하에 숨겨진 비밀 금고로 향했다. 지하 금고는 육중한 강철문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문 앞에는 레이저 센서와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잠금 장치는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다. 지은은 박준혁의 지시에 따라
센서들을 피하고 김현우의 지문 정보를 해킹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했다. 하지만 김현우는 금고의 보안 시스템을 수시로 업데이트했고 그의 지문 정보는 이중 암호화되어 있었다. 박준혁은 해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젠장 김현우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서 해독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박준혁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때 이도현은 감방 안에서 지은의 위기를 감지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신력을 집중하여 에너지를 응축했다. 그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일었고 감방 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불안정하게 깜빡였다. 도현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현우의 금고 보안 시스템에 직접적인 전작이 충격을 가했다.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 앞에 지문 인식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켰다. 지금입니다. 지은 씨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마비됐어요. 박준혁이 소리쳤다. 지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지문 인식 시스템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댔다. 시스템은 김현우의 지문으로 착각하고 삐빅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지은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금고 안에 가득 쌓여있는 비리 장부들과 USB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서둘러 자신의 가방에 담았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김현우의 경비원들에게 포착되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사방에서 경비원들이 몰려왔다. 침입자다, 당장 제 앞에. 경비원들의 거친 목소리가 지하 금고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포위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지은은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녀는 용감하게 저항하며 증거가 담긴 가방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그녀는 기자였지만 위험한 취재 현장을 수없이 겪으며 자신을 방어할 최소한의 격투수를 익힌 상태였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녀는 위기에 처했다. 그때 이도현은 감방 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능력을 쥐어짰다. 그의 몸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감방의 벽을 흔들었고 시설 전체의 전기가 불안정하게 깜빡였다. 도현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현우 저택의 모든 전자기기에 과부하를 걸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저택 전체의 전기가 끊기고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경비원들은 당황했고 지은은 그 틈을 타 금고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가까스로 박준혁이 기다리고 있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성공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김현우는 자신의 저택에 전기가 끊기고 금고가 털렸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도현과 한지은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이도현, 한지은,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반드시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김현우의 광기 어린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민호는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김현우의 모든 죄를 밝혀낼 때였다. 이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한지은은 김현우의 저택에서 가까스로 탈출하여 박준혁이 기다리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김현우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성공했습니다. 준혁 씨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박준혁은 지은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확보한 증거들을 즉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김현우의 비밀 금고에는 대규모 폭발 사건에 대한 조작된 보고서들, 거액의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들과 대기업 임원들이 연루된 부패 네트워크의 상세한 명단이 담겨 있었다. 또한 이도현의 능력을 조작하고
그를 실험체로 이용하려 했던 김현우의 잔혹한 계획들도 낱낱이 드러났다. 지은은 증거들을 보며 분노와 함께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음모예요. 김현우는 이도현 씨의 능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려 했어요. 지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요. 이도현 씨의 억울함을 밝히고 김현우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김현우는 자신의 금고가 털렸다는 사실을 알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민준과 지은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렸다. 그는 이도현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고 지은을 침묵시키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지시했다. 한편 이도현은 감방 안에서 지은이 위험에 처했음을 감지했다. 약물로 인해 그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지만 지은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발현되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외부와 단절된 감방 안에서 희미하게 통신 신호를 보내 지은의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다. 지은은 확보한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기자로서의 모든 윤리를 걸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김현우의 방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준혁에게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세상에 폭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날 밤 지은은 박준혁과 함께 증거들을 가지고 비밀리에 한 언론사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려 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김현우의 사병들이 그들을 습격했다. 사병들은 중무장한 채 어둠 속에서 나타나 지은과 박준혁을 포위했다. 증거를 넘겨라. 한지은 기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사병들이 총을 겨누며 위협했다. 지은은 증거가 담긴 가방을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다.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이 증거들은 진실을 밝힐 거야. 지은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그녀의 작은 몸으로는 수많은 사병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박준혁은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그는 해커이지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곧 사병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때 이도현은 감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감지했다. 그의 몸에서는 강렬한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했다. 약물의 통제가 풀리는 듯했다. 도연의 눈에서는 희미한 빛이 일었고 감방 안의 모든 전자기기가 폭발하듯 터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한 곳에 집중하여 지은이 있는 곳으로 염력 에너지를 보냈다. 지은이 사병들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한 순간 갑자기 사병들의 몸에 알 수 없는 힘이 가해졌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사병들의 총구가 흔들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듯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도현의 능력이 그들의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사병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지은은 박준혁에게 외쳤다. 준혁 씨, 어서 도망쳐. 증거를 가지고. 박준혁은 지은의 말을 듣고 망설였다. 그는 지은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지은 씨는 빨리,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박준혁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사병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지은에게 총을 겨눴다. 그때 한 사병이 지은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 탕 하는 총성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박준혁은 그 순간 자신의 몸을 던져 지은을 밀쳐냈다. 총알은 박준혁의 가슴을 관통했다. 준혁 씨, 지은은 절규했다. 박준혁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의 손에는 증거가 담긴 가방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지은 씨, 진실을 꼭 밝혀야 해요. 박준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박준혁의 희생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불타는 복수심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준혁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김현우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도현은 감방 안에서 박준혁의 희생을 감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폭발적으로 사용하여 김현우의 사병들을 무력화시켰다. 사병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벽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들의 총은 산산조각 났다. 지은은 박준혁의 시신 옆에서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김현우의 사병들은 이도현의 능력으로 인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지은은 박준혁의 시신을 남겨두고 증거가 담긴 가방을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준혁의 희생은 그녀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고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맹세했다. 한지은은 박준혁의 희생 앞에서 흐느꼈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준혁의 시신 옆에서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가 담긴 가방을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는 김현우의 사병들이 이도현의 능력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허둥대고 있었다. 지은은 이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아나 안전가옥으로 돌아왔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지은은 자신의 몸에 묻은 피와 흙을 닦아낼 새도 없이 증거들을 꺼냈다. USB에 담긴 데이터 서류, 그리고 박준혁이 녹음한 김현우의 지시 파일. 모든 증거는 김현우의 추악한 범죄와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대규모 폭발 사건은 김현우가 이도현의 능력을 조작하여 저지른 계획적인 범죄였고 그는 이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고위 관료들과 대기업 임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현우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기자로서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언론사를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지은의 얼굴에 드리워진 슬픔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저는 오늘 이도현 씨에게 씌워진 위험한 존재라는 누명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팀장의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박준혁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지은은 기자회견장에서 김현우의 모든 비리 증거를 공개했다. 대규모 폭발 사건의 조작된 보고서,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그가 지시한 보유권 파괴와 아이들을 위협한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명백했고 김현우의 죄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히 박준혁이 목숨 걸고 녹음한 김현우의 육성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은은 박준혁의 희생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언론은 지은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김현우의 부패 네트워크와 그의 잔혹한 범죄는 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부는 여론의 압력과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김현우를 비호할 수 없었다. 검찰은 즉시 김현우와 그와 연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현우는 뉴스를 통해 지은의 폭로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지은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이름은 부패와 배신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자신의 저택에서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도현, 네가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내 놈의 능력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
내가 죽더라도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김현우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이도현은 감방 안에서 김현우의 절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발현되었다. 감방의 쇠창살이 희미하게 진동하고 주변의 전등이 깜빡였다. 그는 김현우의 파멸을 직감했다. 김현우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언론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무죄다. 이 모든 것은 한지은 기자와 이도현의 음모다. 그의 외침은 대중의 비난 속에서 묻히고 말았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현우의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된 고위 관료들과 대기업 임원들도 줄줄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도현은 감옥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했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도현은 김현우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채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 벗겨지기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제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능력은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진실을 밝히는 도구로 만들었다. 지은은 박준혁의 장례를 치른 후 자신의 기자 생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준혁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도현이 자유를 찾고 그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도현은 감방 안에서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약물과 통제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김현우의 몰락은 그의 능력을 억압하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주었다. 그의 몸에서는 강렬한 에너지가 흘러나왔고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다. 한지은 기자는 박준혁의 죽음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회견 이후 김현우의 재판에 모든 것을 걸었다. 법정에서 지은은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김현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증언했다. 그녀는 박준혁이 목숨 걸고 확보한 증거들과 이도현이 직접 전달한 진실을 바탕으로 김현우의 파렴치한 행위를 폭로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도현은 감방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김현우의 변호사들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모든 은밀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지은에게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김현우의 방어 전략은 번번이 무너졌다. 김현우는 법정에서 이도현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의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보며 광기 어린 절규를 내뱉었다. 이도현 내 놈은 괴물이야. 내가 반드시 널 파멸시킬 것이다. 그의 외침은 증오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결국 김현우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죄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이도현은 김현우의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에게 씌워졌던 위험한 존재라는 낙인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세상의 무고한 피해자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현은 세상의 관심과 칭송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힘을 세상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정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상의 영웅이 되는 대신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또 다른 김연우와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어둠의 파수꾼이 되기로 했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돌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한지은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진실을 추구하는 용감한 기자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박준혁의 이름으로 준혁재단을 설립하여 탐사 보도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 기자들을 지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녀의 기사들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도연과 지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져 있었다. 도연은 종종 지은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그녀의 취재를 도왔고 지은은 도연의 존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이야기는 위험한 존재라는 오명을 썼던 한 남자가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자 한 여성 기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는 투쟁의 기록이었다. 권력의 타락인간의 오만함, 그리고 그에 맞서는 용기와 희생. 이 모든 것이 얽혀 이들에게 비극을 안겨주었지만 결국 그들은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하여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이도현과 한지은 같은 이들이 존재하는 한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